우리가 종종 접하는 독립운동가분들의 사진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포스가 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기에, 즉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매일 삶의 마지막 날을 보내듯 항상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 밀정에서도 보면 독립군들이 다들 정말 멋있게 나오는데, 그건 실제로 당시 그들의 모습을 고증하여 그렇게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그와는 반대로 산속에 숨어 일본군에 대항하며 게릴라 전투를 벌였던 독립군들, 즉 영화 봉오동 전투에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 이들 중 일부가 나중에 일본군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며 그 뱃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안에는 끓인 나뭇가지 밖에 없었다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지는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 독립군 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이름들과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독립 이야기에 대해 3.1절을 맞아 같이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서울신문의 어느 기자분이 이 독립운동 관련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물심양면, 때로는 전 재산과 목숨까지 바쳐가며 함께 했는데도 정작 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 대부분이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억되지 못한 고마운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와 연구를 시작했고, 그걸 한 권의 책으로 엮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귀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절대로 책을 많이 팔아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지은 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빚진 이들에 대한 예우이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잘 살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마땅한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기기 위해서 엄청난 조사와 노력 끝에 한 권의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귀한 책입니다. 올해 또 다시 3.1절을 맞아 이 책에 담긴 그 기자분의 염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고마운 외국인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가난했고, 옷조차도 한 벌밖에 없어 한 벌을 빨면 그게 마를 때까지 외출도 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게 생활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런 조선인들을 흡사 거지처럼 취급하며 무시했으며, 안 그래도 일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던 중국에서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온 일본 앞잡이 취급까지 받기도 하며, 그렇게 중국에서의 당시 조선인들의 삶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932년 4월 29일 이후 이제 조선인들은 더 이상 상하이 거리를 편안하게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홍커우 공원에서 발생한 의거,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을 향해 던진 그 폭탄 하나 때문에 이제 조선인들은 중국인들 눈에 영웅으로 비춰지게 되며, 그래서 길에서 조선인을 발견하면 무조건 그들을 끌고 근처 음식점과 술집으로 가 대접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홍커우 공원 거사도 그렇지만 무적 무패를 자랑하던 그 서슬퍼런 일본 제국군에 대항해서 조선과 만주, 그리고 상하이와 수많은 산속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고 그 일본 제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인들 눈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고 훌륭하며 너무도 멋있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화 밀정에 보면 루비크라는 이름의 외국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헝가리 출신의 폭탄 전문가인 마자르입니다. 그는 실제 인물이며 만주에서 활동하던 우리 의열단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엄청난 화력을 제공해주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자르가 의열단에 합류하기 전까지, 즉 1919년부터 1924년까지 의열단은 총 300회가 넘는 폭탄 공격을 조선 총독부를 향해 실행했는데, 그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폭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던졌는데도 폭탄이 터지지 않거나, 또는 폭탄 성능이 형편없어 어렵게 실행한 거사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자르가 합류한 이후부터는 우리 독립군들은 최고의 성능을 가진 폭탄으로 무장할 수 있었고, 또 그 덕분에 자신감도 급격하게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 의열단의 활동 또한 크게
크게 성공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헝가리 출신의 폭탄 전문가이자 의열단의 외국인 멤버였던 마자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우리나라 영화 배우이자 생긴 것과는 실제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로 너무도 여리고 착하시다는 우리 엄태구 씨의 경우 마치 이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일본 형사처럼 생긴 사람은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 찰떡같은 너무도 싫은 일본 형사 메소드 연기와 완벽한 모습 덕분에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환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엄태구 씨는 목소리도 참 멋있습니다. 앞서 헝가리 폭탄 청년 마자르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는데 싸움하면 아무래도 헝가리보다는 아일랜드입니다. 영화 밀정에 나왔던 그 내용대로 1923년 마자르가 제작한 엄청난 양의 폭탄을 국내로 반입해서 조선 총독부를 날려버리려는 거사를 실행함에 있어 마자르 외에도 거기에는 조지 루이스 쇼라는 또는 아일랜드 테러리스트 쇼라는 별명의 외국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아일랜드계 아버지의 일본계 어머니, 심지어 아내 또한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을 침략해 세상에 다시 없을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일본을 몰아내고 조선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조국 아일랜드가 영국에게 당시 조선이 일본에게 당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정심에 그런 일생의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의열단에 합류할 당시에 이미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던 자신의 회사인 이륙 양행 본사 건물 안에 비밀리에 임시정부의 사무소로 사용하도록 해주었고 그곳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독립자금 모집과 정보 수집, 각종 비밀 모임 등 이곳을 평안 남북도와 만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진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인물입니다. 또한 당시 조선과 상하이를 오가던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가 소유한 이륙 양행의 선박인 게리모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자신의 재산 모든 것을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외국인 독립운동가는 일본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미야케 시카노스케라는 인물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가 최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세운 도쿄 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에 머물며 최고의 교육을 받은 후 이어서 경성 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부임하면서 당시 일본 제국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당대 일본 엘리트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가 바로 이 사람 미야케 시카노스케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단에 서면서 당시 조선의 실상, 즉 일본 제국이 조선을 얼마나 끔찍하게 괴롭히고 있었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보고는 조국 일본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고 독립투사가 되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조선에서 일본 제국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항의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투옥된 이후 어떻게 해서든 이 인재를 고쳐 써보려던 일본 정부가 천황폐하를 살아있는 신으로 믿는다. 딱 그 한마디만 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것도 거부하고 옥고를 전부 다 치르고 출소한 후 다시 강단에 서는 대신 고물상과 신문 판매점에서 생계를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택했던 상남자 일본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백범 김구 선생은 일본 경찰들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쫓기는 처지였고 수백 수천의 경찰과 형사들이 그를 잡기 위해 항시 눈에 불을 켜고 조선과 만주를 쥐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김구 선생이 일본군에게 쫓기며 차필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하늘이 도와 그를 숨겨준 프랑스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애쉬모어 피치 목사였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은 당시 프랑스령 치외 법권 지역이었던 그의 집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김구 선생을 그곳에서 무려 20일간이나 숨겨주고 또 비밀리에 밖으로 나가 동지들을 만나야 할 때면 김구 선생을 중국인으로 변장을 시키고 자신을 운전기사처럼 한 후 아내인 제랄딘 피치 부인까지 차 뒷자리에 백범 선생과 함께 타게 하여 유유히 밖으로 나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때 김구 선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골수 외국인 독립운동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홍코우 의거 이후 일본 경찰에게 쫓기던 안창호 오사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고초를 받던 독립운동가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그의 아버지인 조지 필드 피치 또한 조선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버지 필드 피치 목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고 또 독립자금 모금을 위해 대한적집자사를 통해 자금을 모았으며 한인학교 자금 지원 및 조선 탄압에 대해 상하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압박 등 1923년 그가 세상을 뜰 때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너무도 고마운 분이셨는데 그런 독립활동이 아들 조지 애쉬모어 피치대로 그대로 이어져 무려 2대에 걸쳐 조선을 위해 독립운동을 펼쳤던 너무도 고마운 피치 부자 그리고 부부였습니다. 이 사진이 백범 김구 선생이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백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이 바로 피치 부부입니다. 인상도 참 좋으십니다. 이분들 지금 어디 또 어느 세계에 계시든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책에는 전국의 조선인 고아들을 품어 길러준 일본인 소다 사이치와 그가 해방 이후 수십 년이 지나 다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가 구해서 길러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아이들과 공항에서 그를 맞아준 가슴 뭉클한 장면도 있었고 또 우리에겐 영화 박열 덕분에 이미 너무도 유명한 박열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히 당시 칠흑처럼 어두웠던 조선의 상황을 언론이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통해 세상에 알려주었던 용감한 외국인 언론인들인 베델과 맥켄지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무척 흥미로운데 이 중에 특히 영국인 베델 즉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의 경우 런던에서 파견된 기자로 당시 조선의 상황을 세계로 알리던 것이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어려워지자 아예 한국에서 양기탁과 신태호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신문사를 세워버린 정말 대단한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당시 그가 세운 신문사가 바로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기준 신문의 발행 부수가 무려 1만 3천 부에 달했습니다. 그건 당시 다른 모든 신문들의 총 발행 부수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매서운 필력으로 조선 총독부의 악행과 치부를 날카롭게 공격하며 너무도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던 당시 조선인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으며 또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또한 나 이토의 100마디보다 신문의 1필이 한국인을 감통시키는 힘이 크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의 존재가 자신이 조선에서 통감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가장 힘든 일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베델은 조선 총독부의 끈질긴 공격 때문에 결국에는 조선인 폭동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옥살이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그는 37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뜬 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된 후 이어 1950년 건국 훈장을 주서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우연스러운 일이 이 소중한 책을 펴낸 기자가 속한 그 서울신문이 바로 그 대한매일신보의 오늘날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우연이자 어찌 보면 당연한 필연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또 우리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빠 마치 제사를 지내듯 딱 1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과 또 당시 그 험한 시기를 버텨냈던 우리 조상들을 떠올리는데 올해에는 그분들과 더불어 잘 기억되지 못한 그러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그 누구보다 뜨겁게 싸워주었던 그 수많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대단하고 강력한 나라를 일구게 된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